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대유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여러분들하고 좀 빠르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흥미를 가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뉴스토마토가 정말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걸 갖다 주장하고 싶다면, 그런 특대형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의도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을 갖다가 읊어대는 아주 무책임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거에 휘둘릴 언론 매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근거, 이런 것들, 핵심 관련 당사자들의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김건희는 잘못이 없다, 김건희는 공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다. 그 점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바로 이준석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를 옹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개혁신당, 뭐가 개혁이고 뭐가 신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의 얼굴을 보면 그게 뭐가 개혁이고 뭐가 새로움이 묻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야 우리 정치의 희망이요, 이준석이야 우리 보수의 희망이요, 이준석이야말로 대통령감이요, 이준석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요, 베레벨 소리를 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한 줌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의 허구성,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이제 드디어 지가 자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항상 자기 얘기를 할 때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 운운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코웃음이 나올 지경인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 사례도 아니고 그냥 이준석 대선 지선 승리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그냥 그 기사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봤습니다. 골라봤더니 이준석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이준석이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공적을 허위 공적, 가짜 공적,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대선에 무슨 기여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선에서는 대체 무슨 기여를 했냐 그 말입니다. 대선에서는 말 그대로 깽판을 쳤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두 눈으로 목격하신 거고 두 귀로 다 들으신 거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과연 지방선거 때는 뭘 했을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준석이가 지방선거 할 때 국내임 당대표였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는 공교롭게도 그 지방선거,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당대표에 앉아 있었을 뿐 이준석이의 기여도를 확인할 흔적은 전혀 찾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찾지 못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이가 지 페이스북에다가 베레벨 거 다 올려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어디 유튜브 나가서 벨짓거리를 해도 그것도 기사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정말 지방선거 때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이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런 흔적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일을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자꾸 쓴다 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대선과 지선 2연승을 거둔 당대표다. 자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지리멸렬 매번 선거에서 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의 지지자들도 그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마치 앵무새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되뇌이듯이 하고 있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선 지선 승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사가 쫙 뜹니다. 관련도 순으로 검색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기사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컷뉴스 대선 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당대표, 그 다음에 대전일보 홍준표 이준석 대선 지선 모두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YTN 여기는 정호김 전 의원이 나와서 무슨 방송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또 쫓겨나다시피 나갔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원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대선 지선 승리 이끌고도 이준석 체제 1년 2개월 만에 강제 종료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장성철 대선과 지선 승리의 이준석은 뭐 없어서는 뭐 안 되는 뭐 그 정도의 위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선 지선 입단 승리로 선거의 왕자 등극. 그리고 또 이준석 대선 지선 승리 이후 면전서 무시당해. 권성동 이준석 중징계의 대선 지선 승리 후 위기 맞았다. JTBC 대선 지선 승리 이끈 이준석 어쩌다 궁지에 몰렸나. 뉴지스 대선 지선 승리 이끈 이준석.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언론 매체들은 과연 이끌다는 그 뜻을 알고 있느냐, 저는 일단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끌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전적 정의를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이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로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끌다가 뭐냐?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의 승리, 이 윤석열 정권의 승리, 그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이준석이를 보고 여러분들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준석이가 만든 당 그 2%짜리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과연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이끌다 남의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하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관심 따위를 쏠리겠습니까?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한 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이런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관심이라면 관심이겠지만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안 끼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다. 여기에 예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정당.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국민의힘이란 그 정당,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인도했습니까? 어떤 방향?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승리라는 그 방향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따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과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용어를 써면서 이준석이를 치켜 세워주는 듯한 그런 행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자들은 그때 당시에 어디 딴 데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준석의 한중 지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별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언론 매체들이랑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들을 쓴 이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층한테 이준석이가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드디어 자기의 실체와 실력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이 김건희
공천 개입 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식으로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2024년도 그때 당시에는 뭐 김건희 공천 개입 그런 건 뭐 가타부타 뭐 말이 많은데 시시비비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너 2022년 6월달 네가 당 대표할 때 지방선거 겸 그다음에 각종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남 창원 의창에 그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거 뭐냐. 그때도 김건희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물음에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에 유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선거의 핵심은 뭔 말입니까? 바로 공천입니다. 선거가 뭡니까? 공직 후보자를 여러분들 선출하는 그게 바로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때 계속 비난 조롱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뭐 보는 눈이 없고 한동훈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당은 공천 자체도 망했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천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한테 위임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가 아무런 당대표로서의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장 찍어주는 역할만 했다. 이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궐선거 공천은 그렇게 하는데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이준석이가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여기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지금 이준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이는 도장 찍어주는 역할, 그야말로 허수아비 당대표에 불과했는데 그야말로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실적 자체가 없는 자인데 이자가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안철수는 단수 공천 가능성이 있고 없고 어쩌고 저쩌고 제주에서는 전략 공천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를 계속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것들은 다 망각한 채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준석이야말로 정말 천재 정치인이다. 이준석이야말로 우리 보수의 미래다. 그 보수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보수가 아닙니다. 그 이준석이를 치켜 세우는 자들 자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파가 아닙니다. 그 이준석이를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애국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거의 뭐 하는 게 저기 뭡니까? 주사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국민들 향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준석이가 이제 지가 불리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에 위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궐선거 공천은 공관위에 위임하고 지방선거 공천은 공관위에 했다 위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준석의 말이 맞으려면 지방선거 공천도 공관위에 위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이거 역시 이준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럼 대체 이준석이는 뭐 했냐? 유세를 했냐? 연설을 했냐? 그럼 여러분들 이준석의 대중유세와 대중연설이 국민의힘 그 득표에 도움이 됐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의 활약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끄는 당대표였다. 이준석이는 억울하게 당에서 내쫓겼다. 이런 소리를 되뇌이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를 이런 식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일종의 선전선동에 휩쓸려서 이준석이를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준석에 대한 이런 각종 추켜세우기, 찬양,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배제해야 된다.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의 그런 노림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이준석의 실력에 대해서, 이준석의 속셈에 대해서, 이준석 지지자 또는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그런 노림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이 영상 말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준석이가 자백을 한 만큼 이준석이가 지가 보궐선거 공천에서는 공관이 했다 위임했다. 그럼 지방선거는 했냐 네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해명을 그 해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해명도 뭔가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듣는 사람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수긍을 하게 하는 그런 해명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해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 채널 선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윤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을 끊고도 이제 뒤에 영상을 올릴 텐데 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